만약에 인간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는 전쟁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해외에 뛰고 밤을 새워 이런다 그래도 죽어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인간적이지 않으시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야기하는 인간의 한계를 이미 아득히 벗어나셨던 것 같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위치에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습관이 붙었다. 할아버지는 그냥 저희랑 뭐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요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일로 좀 분주한데요. 그 어느 때보다 책임의 무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 경제를 일으키고 메이드 인 코리아 시대를 이끄셨던 할아버지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가 다 같이 잘 되는 길을 바라시는 그런 큰 그릇? 큰 꿈? 이런 게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고 공유하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죠. 불가능은 없다는 강한 긍정의 힘, 그리고 나라의 미래가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신념이 아니었을까요? 오늘은 루트임팩트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사회혁신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의 첫 시간입니다. 저희는 모두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언정 이 사회를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우리가 보다 나은 사회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 정부, 그들이 정말 그것은 바로 평생 사람이 잘 사는 세상, 사람에게 희망을 걸었던 할아버지의 신념을 펼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는 당신이 이룬 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돌아가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길 바랬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희망이라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흥하고 또 망하는 것이 다 사람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참 잘 되고 우리들이 사는 모든 사회와 직장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의 그 선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잘 발전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사람이 희망이라는 할아버지의 정신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곳입니다. 할아버지의 주도적 역할로 1969년 이 단체가 설립됐습니다. 건강한 가정과 지역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로 설립된 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전국 32개 지부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시간 내줘야지. 할아버지가 만드신 일인데 우리가요 오시면 기념품으로 할아버지 모습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현숙 회장님은 시작할 때부터 할아버지와 같이 활동하셨고 지금껏 그 뜻을 잇고 계신데요. 하여튼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데 전국을 거의 다 가셨어요. 네. 거의 다 강의를 하시고 네. 나도 없는 사진이 있으시네. 할아버지는 바쁜 일정 중에도 모든 행사에 참석할 정도로 깊은 애정을 쏟으셨는데요. 그 시작은 미국의 지역사회 학교 활동을 다룬 영화 한 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주도로 왕성한 활동이 펼쳐졌고 배움을 통한 자기 실현과 공동체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방과 후 학습으로 주변 고등학교 이런 데 들어가서 기업가 정신 가르쳐주고 아이들로 하여금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시켜주고 네네네네. 그래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이미 40년 전에 이런 거 하셨어요. 46년이나. 네네. 한국에서는 시족사회니까 네. 아는 사람이나 돕지 모르는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을 텐데 네. 할아버지는 좀
넓게 보신 것 같아요. 네. 또 지향민이시잖아. 네네. 그냥 고향, 뭐 이웃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있으셨어요. 네.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까치서당은 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천지지가 시작. 천지지가 나물 유인이 제리하리라. 하늘과 전통 문화를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대학에 도는 명덕을 준비. 전국 32개 지부마다 그 지역사회에 맞는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도리도리 짝짝 군지짝 잼짝 도리도리 짝짝 군지짝 잼짝 도리짝 군지잼짝. 내 아이만이 아니라 소외된 아이들도 함께 키우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할아버지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많이 도움이 됐고요. 아이를 이해하는 게 참 좋은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애들을 맨날 학원만 보내고 근데 이제 까치서당을 통해서 인성이나 아니면 옛날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오늘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현재까지 5,000명을 배출했다는 강사 양성 교육이 한창인데요. 할아버지는 여성들이 교육을 통해 변하는 것을 보고 굉장한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정주영 회장님의 제일 큰 그 목표는 그 여성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생활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 애들 데리고 온 엄마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또 다도 사범이 되고 또 뭐 대화에 대한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강사가 되고 이런 걸 보시면서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 여성 자원이 커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잘 몰랐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당신께서 꿈꾸었던 세상이 궁금해집니다. 제가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기업은 할 생각이 없고 저는 변호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는 모든 사람을 억울한 일을 안 당하고 살도록 변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에서 주의바락을 방문하셔가지고 주민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드린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충남 예산 한 시골 마을에 아산병원 의료봉사팀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농촌을 지키는 것은 노인분들로 열악한 의료 혜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하세요? 안 하고 있어. 그거 왜 안 하세요? 별다른 이상 없어서. 그 연세가 있으신데 이상 있는지 어떻게 하시나요? 몸이 아파도 쉽사리 병원을 찾지 못하는 형편이 많아 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돈이 무서워 좀처럼 하기 힘든 정밀검사까지 주민들은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먼 데까지 여러 식구가 진짜 살림 자체를 다 갖고 오다시피 하는데 모든 면으로 해서 그렇게 다니시는 게 너무 고맙고. 수고들 하셔요. 네. 아이고 수고들 하셔요. 네, 아이고 어머니 지금 공사. 예, 공사. 할아버지 또한 젊은 시절 가난을 뼈저리게 느꼈기에 가난한 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할아버지의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은 평생 계속됩니다. 현대적 사회복지의 출발도 그리고 목표도 항상 빈곤 해결과 질병에서 극복 이 두 가지의 목표로 되어 있는데 그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아산재단을 통해서 바로 그 이
질병의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 그러니까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높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77년 할아버지는 500억 원을 출연해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는데요. 당시 한국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미약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산복지재단은 의료 혜택이 열악한 시골 지역에 먼저 눈을 돌렸습니다. 보령, 정읍, 보성, 영덕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의 현대식 종합병원을 세웠습니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 진료 사업도 펼쳤습니다. 이 일에서 은퇴할 적에 과연 그 사회 봉사를 한 생애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직원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해마다 신입사원 수련회에 참석해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은 것 또한 인재 양성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졌더라도 진실성이 없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성실의 중요성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일생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돈이 매화들었지 돈을 벌려고 일했다가 이런 기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적에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더 새로운 일, 더 큰 일을 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사회적 기업가들을 위한 공동주택을 준비 중입니다. 올해 11월에 입주하는 9명의 생활 공간입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사람에게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거실이랑 이제 부엌 같은 경우에는 공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지금 1인실, 1인실, 2인실 아마 그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더 큰 그림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초석인 셈이죠. 서산 앞바다를 메워 만든 서산 간척지는 할아버지가 만든 민간 최초의 대규모 간척지인데요. 내가 보기로는 이렇게 넓은 땅, 중국 가서 보기 전에는 이런 땅을 못 보겠더라고, 한국에는. 가을에는 들을 보면은 배부리고 그렇잖아요. 저기 황금색을 보면은 너무 좋잖아요. 원래 바다였던 이곳을 옥토로 바꾼 것은 온갖 어려움을 물리치고 이뤄낸 할아버지의 집념이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33배에 달하는 황금색 들판에서는 지금 추수가 한창인데요. 이곳에서 한 해 생산되는 쌀은 무려 5만 4천 톤으로 인구 50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좁은 국토 내에서도 정말 용배수로라든가 잘 되어 있고 규모화되어 있고 집단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 기계도 못 들어가고 천수답이라든가 조그만 문 같은 경우는 생산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여기는 생산성도 나오고 또 농사질만 하고. 70년대 말 쌀 자급률은 60%에 머물렀습니다. 한 평의 논밭이 소중했던 시절이기에 바다를 메워 옥토를 만드는 일은 국가적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백전 노장에게도 바다와의 싸움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쪽에서 카파담을 제방을 막아오지 않습니까? 막아올 때 마지막에 그 물이 흡수해지니까 물살이 셉니다. 아주 그래서 물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간척지 공사 현장에 유조선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승부수는 바로 폐유조선이었습니다. 유조선을 방패 삼아 10톤 바위도 집어삼키는 유속을 차단한다는 전략이었는데요. 이튿날이 돼서야 유조선과 제방의 틈이 조금씩 메어졌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세기 이벤트, 이른바 정주영 공법의 승리였습니다. 저희는 옛날에 농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그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들이 이 농경지를 갖다가 이렇게 조금씩 한 해 겨울에 한 7, 80평씩으로 늙는데 같이 협조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앞으로 나이 먹고 이 경제나 이 일선에는 젊은 사람들을 맡기고 후선에 섰을 때는 옛날로 돌아가서 농촌에 와서 이 농사를 재볼 생각으로 이것을 광범위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1992년 할아버지는 대선 출마를 했지만 경제 대통령의 꿈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실패가 아닌 시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치밀한 준비했던 게 아니라 한순간에 가족이나 자기를 아끼는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성격 기질적 특성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오던 경영자의 그 태도를 기량했던 것이 큰 우를 범했다. 그래서 자신도 말했듯이 엄청난 학습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선 후 평생을 바쳐 일군 현대그룹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그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납니다. 당시 할아버지는 서산 농장에서 2천여 마리의 소를 돌보며 은둔의 시간을 보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더 큰 꿈을 키웠습니다. 암만 어려움에 당하고 파산을 하더라도 본인이 실패했다고 손을 들찌게 비로소 실패지 인간이 자기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다 생각할 때는 그럼 영원히 난 승리하고 살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할아버지의 정신은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그토록 소원했던 소떼 방북이 허락된 것인데요. 현대그룹 직원들의 환호 속에 출발한 할아버지의 소떼 방북에 전 세계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소가 500마리 가고 또 1000마리 하면 딱 끊어진 것 같아서 1,001마리를 보낸다. 그리고 소가 판문점을 지나가니까 소가 지나가는데 사람인지 그거 하면은 사람도 이제 왕래 되겠지 하는 희망사항하고 그 강한 메시지. 이북에 대한 메시지 동시에 세계에 대한 메시지죠. 나이 86에 할아버지는 판문점을 통과해 북한으로 건너갔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은 최초의 민간인이었습니다. 강원도 통천에 있는 고향집도 찾았습니다. 이 방문에서 할아버지는 남북 경제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현대와 국가적인 그 앞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북한 경제 무궁한 자원과 시베리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국가가 북방 정책을 펼쳐야 발전할 거다라는 일념하에서 국민과 현대를 위하여 주기 위한 작업을 한 겁니다.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그것이 통일로 가는 초석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북한 방문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을 때 모처럼 판문점에도 평화의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항복 기간 중에 저 개인의 염원이자 국민적 염원이라 할 수 있는 금강산 개발 및 관광 사업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러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할아버지는 생애 마지막까지
조국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집안의 가장이 그 집을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우리가 그 건강하게 살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활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 회장님은 사실은 기업을 통해서 어떤 이윤을 추구했다기보다는 우리 사회를 바로 그런 가장의 모습으로 이 일을 하고 우리 사회에 그렇게 기여하시지 않았나. 지난해 4월에 문을 연 창업지원공간 마루 180.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아산나눔재단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창업자들이 모여있는 공간들은 서울에도 많이 있는데요. 저희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창업자들뿐만이 아니고 창업자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엑셀러레이터랑 벤처캐피탈이 같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30여 개의 크고 작은 신생 벤처 기업들이 자문에서 투자까지 창업과 관련해 전방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제2, 제3의 할아버지를 키우는 것이 아산나눔재단의 목표입니다. 저희도 비슷한 공간을 준비 중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항상 자주 찾아뵙고 여러 가지 자문과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있고, 저희는 한 이제 2017년 정도에 오픈하는 준비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 마루 180 곳곳에는 할아버지가 경영 최일선에서 직접 체험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데요. 그것이 때론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나침반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 행동해야 된다, 신용은 곧 자본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읽게 되거든요. 계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그분의 어떤 기업가 정신, 거창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기업을 일구실 때 어떤 신념들을 매일 좀 확인하는 것 같아요. 결단은 칼처럼, 실행은 화살처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정말 스타트업에서 정말 필요한 그런 덕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결단은 칼처럼 내리되 실행은 가장 빠르게 해야지 시장 상황에 적합하게 맞을 수 있고, 그리고 성공을 해 나가는 그런 지름길 같아서요. 이런 점을 좀 많이 본받고 싶고요. 긴 여정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한국 경제사의 거인이었습니다. 지금은 결국에는 어떤 한 명의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거목을 찾기보다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변화를 만들어내갈 수 있는 주체라고 인식을 하고, 어떤 한 명이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어난다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합의하고 어떤 그 더 나은 미래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팀워크를 하고 협동하는 형태의 리더십을 갖는 시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도 할아버지의 뜻은 살아있습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고 사람을 우선으로 여기는 정신은 지금 이 시대에도 더욱더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아버지를 다시 주목하는 이유가 아닐까요?